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6월 달도 다 끝나고 전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또, 그죠. 이 어떤, 그래 좋은 게 없죠. 주식 어떤 그 전반기 결산하는 이런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면, 어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기가 찬다 해야 되나? 코스피 2800, 그래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 어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볼 수 있다.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권가, 찌라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아요. 어떤 전반기 결산 쪽으로.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죠. 체감, 이런 건 어떻나요? 3000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떤 체감이 느껴지나요? 전혀 없죠. 그죠? 지금 현재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하반기에는, 그죠? 결국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투세. 근데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어떤 금투세에도 어떤 서명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동참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뭐예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는 부류를 조사를 해보면요. 뭔 줄도 몰라요. 금투세가 뭔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를 아는 사람 중에 거진 절반은요. 정치세. 금투세가 이렇다 저렇다 구분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주장할 때 따라가는 거죠. 상위 1% 적용되는데 금수저가 일부 적용되는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돈 많이 버는 놈들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장이 흘러가는 거 어때요? 그죠? 내년부터 금투세 적용된다 하면 12월 31일까지는 안전하다. 내년부터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요. 이 상위 1%가, 그죠? 갖고 있는 물량을 왕창 팔지는 않아도 새롭게 신규 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점점 신규 매수는 없어져요. 기회만 되면 팔겠다고 하는 메이저 물량, 상위 1%만 딱 도사리고 있겠죠. 그거를 모를까요? 그죠? 다 알아요. 기관도 알고, 그죠? 외인도 알고, 세력도 알고. 모르는 건 멍청한 개미들만 몰라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이 주식을 하면서요. 주식을 하면서 어찌 보면요. 이 공부를 한다. 뭔가 어떤 장이나 이런 걸 보고 이해를 한다. 이런 레벨은 극히 드물어요. 어떤 종목 어떤 추천 아니면 어떤 모임 이런 데도 저도 다른 모임에 한 번씩 이래 가봐요. 물론 그쪽에 어떤 방장님의 어떤 생각 이런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류를 가면요. 어떤 금투세나 이런 부분도 정치색이 너무 강한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건 돈 많은 놈들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는 거죠. 다른 그죠? 다른 밴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물론 부산에 대연동이라고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그쪽 방장님은 주식을 얼굴로 승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소천사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제가 한 번씩 이래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대중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무턱대고 주식 사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딱 판단을 해서 어떤 기업 내재 가치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 분석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어서 딱 한 번 뵀는데 좀 기억에 남아요. 요즘 같이, 그죠? 이 주식 어떤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든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래 토론을 해요.
뭐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 공모주 도박판이다. 물론 그것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죠. 공식적인 용어 자체도 없죠. 그리고 어떤 언론에도 공모주 도박판이라는 말을 안 써요. 표현도 안 하죠. 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를 까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핑계 대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핑계. 뭐 수급이 어떻네, 미국이 어떻네, 금리 인하가 지연되네. 온갖, 그죠? 뭐 어떤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공모주 도박판이에요. 기관들은, 그죠? 기관들은 자기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실했댔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현재 보면요.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에서 놀죠. 근데 이 코스닥에 전체적으로 이 매매 비중,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사고 팔고 하는 이 매매 비중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요. 아마 한 6월 달 매매 비중은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한 90% 이상 나올 거예요. 기관, 뭐 일부, 뭐 4%, 5%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대부분 다 개인. 근데 개인이 왜 그래요? 왜 난리였죠? 왜 코스닥에서 8, 90%의 매매율을 자랑하죠? 결국은요, 공모주 때문이에요, 공모주. 6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그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전 한 8일 연속으로 공모주가 계속 나온다 했죠? 계속. 중간중간에 스펙주는 있지만. 그죠?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그냥 공모주 덤벼들죠. 오늘도요, 하이젠 RNM, 그죠? 얘도, 이 개인들이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요, 얼마나 멍청한지. 야, 이 사람들이 왜 공모주에 미쳐가지고 난리를 지기는지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요즘 공모주 웬만한 거 등록되면 전부 100%씩 다 수익 난다. 그런 사람들 떼돈 벌었다 그래요. 누가 떼돈 벌었냐고. 공모주 해봤냐? 물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공모주를 못한대. 전부 물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딱 보면 공모주 웬만한 거 하면 다 100%씩 수익 나고, 공모주 한 사람들은 진짜 떼돈 벌었을 거야. 그런 개미들만 돈 벌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증권사 찌라시들이 그렇게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그런가, 돈 벌었구나, 그래 하는 거죠. 하이제널 NM 오늘 그 등록된 거요. 얘도 보면 오늘 시가가 157% 찍었어요. 시작가가. 그리고 고가 204%. 종가가, 그죠? 장중에 제일 저가가 한 107%거든요. 그것만 해도 시가가 150% 찍었으니까 저가가 107이니까 그것만 해도 50% 하락이죠. 오늘 종가가 한 116, 그 정도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물론 언제나 똑같이 외인 기관 다 팔아치웠어요. 개인이 다 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기약도 없이. 왜? 뻥튀기 해놨으니까. 공모주나 이런 것들은 막 보기 싫어요. 요즘 공모주들 대부분 다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니까 막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등록한 거 하이제널 NM. 얘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래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사주. 직원들이 사는 우리 사주도 미달. 그죠? 왜 미달이겠어요? 회사 내용은 직원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개인들은 한 장을 하죠. 시초가에서 150% 뛰어서 출발하는데도 막 덤벼들어요. 장땡 시작하고 20분 만에 1000만 주 돌파하더라고요. 그럼 말 다 했죠. 근데 누가 돈 벌어요? 시작가를 157% 세겠는데요. 이거는요, 개인들 중에서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도 똑바로 못하는 개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늘 종가가 116%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럼 얘가 100% 올라간 건가요? 누가 돈 벌었어요?
이 종목 오늘 매매한 사람은 딱 장 시작해가지고 한 2, 30분만 요 정도 선에서 귀신같이 팔아치운 사람들 일부 벌었을까? 나머지는 다 잃었어요. 시초가가 157%인데 종가가 116%면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죠. 아마 오늘 저녁에 되면요. 공모주 아이젠알 뭐 해가지고 또 오늘 첫날부터 116% 상승 마감 해가지고 대박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또 떠들겠죠. 그럼 어떡해요? 개인들은요.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허탈감을 느껴요. 와, 내 거는 완전히 거래도 없이 주주주주 흘러내리는데 하루에 100%를 번다고? 야, 어차피 망한 거, 이래저래 망한 거, 승부다. 해가 바닥에 있는 지주식 파는 거예요. 팔고 그거 들고 가서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시초가 찍죠. 그러다가 냅다 물리고. 어제 같은 경우 한국제 스펙 15인가 등록됐죠. 시초가에 한 50%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죠? 스펙이 그냥 아무 가치 없댔죠. 결국은 1980원인가 끝났거든요. 그 말은 뭐죠? 시초가 산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그냥 50% 날라간 거예요. 그거 두 번 다시 기회 안 와요. 불가능이죠. 스펙주인데. 오늘도 1980원인가? 빌빌 해요. 거기다가 무슨, 그죠? 반등을 기대한다? 그냥 서로가 그냥 적당히 손절 레이스라는 거예요. 내일도 또 등록돼요. 그죠? 내일도, HVM, 얘도, 업종은 거창하죠. 우주항공 업종이라고 쭉 타이틀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또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리고 또 탕진하겠죠. 제가 이래 보니까요, 한 종목당 보통 해전 거래량이 한 1조씩 돼요. 1조 넘는 종목도 속출하고.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이 계속 개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 공모주에 베팅하는 그 돈만큼, 줄어든 만큼 그 돈이 어디 쓰나요?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바닥에 있는 주식을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못 견디고. 집어 던지고 팔고 그 돈 갖고 공모주 도박판 가서 돈 다 잃고. 그죠? 계속 반복이죠. 장이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은요. 기관들이 저 사기치는 짓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기관이 안 할까요? 이래 돈 벌기 좋은데. 한 며칠 만에 100%씩 수익 올리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개인들이 안 말려들어야 되겠죠. 근데 개인들은 계속 말려들어요. 말려드니까 기관들은 계속 온갖 쓰레기에서 다 등록해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반복이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는 잡고 있나요? 하루 딱 지나고 다음날부터 되면요. 끄적끄적 하다가 끝없이 흘러내려요. 왜? 첫날에 기관들이 다 못 팔아먹은 종목은 다음날 조금 반등 주고 이러다가 또 흘러내려요. 결국은 개인들이 그거 다 받아낸 거죠. 비싼 가격에. 계속 그거의 반복. 그죠?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내일 HVM 등록되고 가면 그게 끝이냐? 불행하게 다음 주까지 연결돼요. 7월 1, 2, 3 계속 연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진 8일 동안 계속 등록되죠. 한 종목당 1조만 잡아도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간 줄 알겠죠. 그러니까 장이 막 엉망이에요. 그죠? 거래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개인들은 또 하는 거 있죠. 그 물린 개인들, 개미들, 그죠? 2차 전지 테마.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죠. 얼마나 그죠? 지난 여름 그 거대한 강풍. 개인들이 전재산 다 올 베팅. 그죠? 그런데 하락폭이 너무 커. 에코프로 이런 거 150만원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랬죠. 그런데도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신용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신용 20조가 안 빠지죠. 신용 20조가 안 빠지고 계속 버틴다는 건요. 그건 뭐예요? 대부분 종목들 2차전지 시리즈들이 계속 하락하는데 신용 20조는 버티고 있다. 그 말은요. 마지노선, 카트라인, 반대매매 나가는 것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주식 팔아가지고 신용 반대매매 직전까지 가니까
여기서 팔아서 공구고, 여기서 팔아서 공구고, 여기서 팔아서 공구고, 계속 그거의 반복. 테슬라, 밤 사이에 테슬라 조금 올랐다 하면 다음날 아침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 확 올라요. 뭐 3%, 4%, 5%. 왜? 이제 바닥이다. 덤비드는 거예요. 그동안 빠진 게 많으니까. 테슬라 올랐다고 막 사러 들어가. 장중 4%, 5%막 올라. 그러면 외인기관들이 다 팔아치워. 그럼 어떻게 돼요? 종가 무렵에 마이너스로 끝나.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밤사이 어제 테슬라 올랐다. 2.1% 올랐다니까 오늘 또 아침에 막 4%, 5%쭉 반등하다가 종가 되니까 마이너스 나버리죠.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늪에 빠지는 거죠. 그죠? 이익이 없는 곳에 무슨 실적이 있어요? 에코프로 지금 시총 뭐 한 10몇 조 되겠죠. 근데 1분기에 적자 났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죠? 일시적인 현상인지 뭔지 그걸 빨리 하려면 뭘 하면 돼요?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전기차 생산량 계획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그걸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배터리를 어디다 팔아요? 전기차에 팔겠죠.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차를 안 만드는데 대폭 줄이고 있는데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하반기 전망 좋다. 이제 바닥 찍었다. 뭐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또 미련을 못 버리고 개인들은 주식 팔아서 또 들어가요. 6월달 대충 이제 반기 전망 이런 거 쭉쭉쭉 하다 보면요. 요즘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 보면 ETF라고 있죠. ETF. 그 ETF 국내 거 보면요. 그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2차전지 ETF. 바닥이라고. 반등 나온다고. 여러 가지 주식을 이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가장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시리즈 같이 실적이 없는 잘못된 회사가 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만일 코스닥이 살려고 하면 이 대장주들을 매수를 해줘야 장이 살고 지수가 상승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쭉 빠지는데 코스피가 좋을 수 있나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훈풍이 불 건데, 대장주들이 실적도 엉망이고 막 거들떠도 안 봐. 근데 개인들만 막 죽으라서 계속 미래를 못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죠? 코스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한 방 또 크게 얻어 터져요. 2차 전지는. 결국은 얻어 터질 거 터지고, 신용도 털려 나가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아요. 지금 신용, 그죠? 20조. 이게 어떤 뭐 코스피에 한 10조, 11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안전하다 칩시다. 코스피니까. 문제는 코스닥에 한 8조, 9조. 이 돈이 2차 전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투세. 그죠? 계속 이 악몽은 점점 커질 거예요. 물론 정치권에서 정치라는 게 어떤 그네들의 입장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거예요. 금투세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합의 봤다. 뭐 폐지 아니면 뭐 2년, 3년 유예. 뭐 그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금투세라는 부분도 딱 단정적으로 야, 무조건 시행한다. 내년에 계속 강행한다. 이래 볼 수도 없죠. 하도 어떤 정치라는 게는 쉽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금투세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좀 주식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근데 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결국은요. 지금 장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 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죠? 처음에는 금투세가 내가 뭔 상관이냐 했다가, 그죠? 주식하고 정치하고는 별개인데 그거를 동격화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금투세
돈 많은 사람들 망해라, 거지 되라, 세금 많이 내라 했다가 정작 죽는 거는 자기 자신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라는 건 바뀌는 거죠. 속된 말로, 그죠? 죽어 보면 저승을 안다고. 결국은요, 하반기 계속 장이 어려지면 결국은 검투세가 이래 무서운 거구나 인지를 하겠죠. 하다 보면 그게 여론이 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표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요, 민주당에서 절반은 우리를 지지해줘. 그러니까 막 강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50%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비율이 점점 커지면 달라지죠. 생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코스피 2,800, 하반기에 3,000 보는데 장 좋은데? 과연 좋나요? 그죠? 각자가 느껴봐야 됩니다. 개인들은 대부분이요, 전체적인 흐름은 안 봐요. 전체적인 흐름은 안 보고 별 관심도 없고 맨날 지 것만 봐. 지 주식만 이래 보고 있다가, 그죠? 그래도 주주주 흘러내리면 세력이 핸들링을 같아 하니 어쩌니 저쩌니 세력이 있네 없네 아니면 대주주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다 그딴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이 나라 개인들의 거진 대부분의 수준이에요. 이해 못하면 그냥 빠지면, 그죠? 세력이 개미 털게 한다, 핸들링을 같이 한다, 어쩐다 저쩐다 요구하는 거, 그게 전부거든요. 실상을 알아야죠. 실상. 그죠?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주의 폐단에 대해서, 공모주 도박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해야죠. 비난을 해야죠. 그래야 이 나쁜 짓을 안 할 건데 아무도 몰라. 개인들도 몰라.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만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요. 사기치고 있다. 도박판이다. 왜? 사람들은 관심 없으니까. 기업 내용을 보자고. 기업 내용. 기업 내용을 보고 얘가 어떤 회사들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상장 심사를 통과했는지 이해도 못할 이런 주식들도 넘쳐나요. 예전에 앞전에 파두 그 사태,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애교야, 애교. 그게 문제였으면 지금은 대체 뭘 개선했는지, 무슨 제도를 바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엉망이다. 그죠? 지금 현실은 그렇다. 오늘도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코스피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겨우 마이너스 7.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그죠? 약보합. 끝났습니다. 그냥 보합 수준이에요. 이 정도죠. 그런데 상승은 한 260개, 하락은 한 600 몇십 개. 그죠? 거진 3배가 하락했어요. 3배가 하락했는데 약보합이라고? 왜 그래요? 대형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래 대형주로 받치면 되니까. 하이닉스도 장중에 아침 상 시작할 때 3% 4% 쭉 빠지니까 지수도 20% 30% 빠지죠. 그러다가 막판에 하이닉스만 그 보합 수준으로 삑 삼성전자 플러스 한 100원 삑 돌려놓으면요, 지수는 그냥 거진 보합 수준까지 쭉 올라와요. 근데 3배씩 떨어진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요?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약보합 수준. 짠짠이 빠진 거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올란 거 한 400 몇십 개, 내린 게 한 1000 몇십 개. 2배 이상 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외인들은 뭐죠? 외인들은 대형주만 갖고 놀아요. 선물, 옵션, 지수 갖고 장난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락하면 상승시켜버리고, 상승하면 하락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지수가 막 왜곡되고 있고, 기관들은 뻘짓하고 있고, 사기친다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선물 옵션 갖고 떼돈 벌고 있고, 기관들은 공모주 사기쳐서 열심히 처먹고 있고, 개인들은 멍청하게 계속, 그죠? 당하고 있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 내일은, 그죠? HVM 하나 신규 등록된 데 있죠. 그리고 내일 금요일 저녁에 보면 미국 대선 이제 본격 레이스 하죠.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회 하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중단됐으니까, 그전 한 2020년 그때 하고, 뭐, 그죠? 한 4년 만에 뭐 시행하겠네요. 이번 TV 토론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미국의 대선 토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틀려요. 그죠? 저기는 진짜 진금성부죠. 뭐 컨닝 이런 거 못해요. 잔머리 뭐 굴려가지고 어떻게 두리뭉실 이런 것도 못하죠. 저기는 진짜, 그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컨닝 페이퍼도 없죠. 미국 대선 토론은. 그냥 그 A4 용지, 백지 몇 장 들고, 볼펜 하나 들고, 뭐 물 한 통 들고 나가요. 그것도 뭐 서 있어야죠. 뭐 앉아서 탱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서서 90분, 아마 90분 동안 딱 서서 질문, 답변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90분 동안 바이든이 서가 있을까요? 서 있을 힘이나 있을까? 뭐, 질문이나 답변 이런 건 똑바로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와, 저 90분 동안 딱 서가지고 할 수 있을까? 또, 질문을 하면 그거를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동문서답 하면 어찌 할까? 이런 걱정. 트럼프는 오히려 바이든에 비해서는 그저 팔팔하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맹공을 퍼붓고, 맹공을 퍼붓다 보면 대선 토론, 뭐 1차는 뭐 트럼프의 압승, 만약 이래 되면 또 그저 막 전 세계가 긴장할 것이고, 아니면 또 뭐, 군수물자 이런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막 그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보면 또 그죠. PCE,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발표가 돼요. 9시 30분에. 그러면 얘도 또 약간 긴장 요소가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항상 그죠.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반복인데 요즘은 미국 시장은 좋죠. 왜 좋아요? 사실은요. 또 실상을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꼭대기에서 버티고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들이, 수학 개미들이 가서 다 사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좋은 게 있죠. ETF. 미국의 그죠 메이저 종목 모아놓은 ETF 이런 거 계속 배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어요. 한 100조? 그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나마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에이씨, 코스피, 코스닥, 국장, 기관들 뻘짓하고 사기나 치고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왜 빠져나가는지는 말 안 하죠. 속이죠. 기관들 입장에서, 그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그의 반복. 그러면 영원히 계속 가면 이래 되느냐?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주식시장 망하죠. 누가 주식해요? 주식시장이 망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 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는요. 우리가 외인 하지만 이 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팔고 하는 외인은 그냥 한머니. 그죠?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글로벌을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이런 한머니. 이런 돈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지. 실제는요, 이 어떤 우리로 따지보면 뭐 공무원 연기금, 군인 연금, 상연기금 이런 천문학적인 돈들은 900조 이런 돈들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 딱 버티고 앉아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사고 팔고 생각도 없어. 배당이나 받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싶으면요, 또 새로운 돈들이 밀고 들어와요. 항상 그거는 반복이죠. 지금도 주식시장은요, 많은 종목들이 싸요. 싸죠. 51주 신저가 넘쳐나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실적도 좋아.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바닥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어. 분명히 기회죠. 기회인데 왜 바로 반응이 없느냐. 그건요, 신용 20조 때문이에요. 그 신용 20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걸 왜 받아줘요? 그러니까
터져라, 터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빵 터져가지고 신용이 한번 빵 무너지죠. 반대매매 한번 막기 시작하죠. 순식간이에요. 그게 뭐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불과 한 보름이면요. 1조, 2조씩 퍽퍽퍽 털려나가요. 순식간에 털리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반대매매만 뚫어맞고 하면 급락 속출하는 거죠.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죠? 2차 전지. 왜? 적자니까. 적자라는 회사가 시총이 뭐 10몇 조씩 돼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2차 전지만 갖고 있나요? 2차 전지 무너지고 반대매매 맞으면 그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한가로 매도가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요. 장중에 보면 실적도 좋은 애가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애가 바닥을 그리고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할 일인데 그 바닥에서 갑자기 막 하방 VI가 퍽 걸려. 뭐지? 유상증자? 뭐지? 찾아봐도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보면 하방 VI 풀리면 순식간에 또 플러스가 나버려. 결국 뭐냐? 반대매매 나갔다는 거죠. 누군가의 계좌에서 하한가로 반대매매 그냥 나간 거예요. 왜? 신용 바닥이야. 카트라인 마지노선이야. 지금 입금해. 입금 안 하면 너 반대매매 나가. 입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한가 그냥 던진 거예요. 증권사가.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6월달, 그죠? 전반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이래 쭉 보니까요. 그나마 좋은 거는 반도체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요즘, 그죠? 우리도 약간 체감은 하지만 그 식품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요. 우리가 불닭볶음면 어쩌고 해가 거기에 휘둘려 있지만 여타 종목군들도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죠? 식품 회사를 한 몇 종목을 질문하신 것도 있어요. 뭐냐? 매출액은 똑같아. 매출액은 안 늘었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급증을 했죠? 왜 이렇게 좋아졌죠? 그래서 어느 회사입니까? 하고 이래 보니까, 그죠? 실적은 오히려 줄었어. 근데 이익은 더 늘어났어. 영업이익이. 그건 뭐죠? 결국은, 그죠? 양을 줄였다는 거죠. 같은 가격에. 우리가, 라면을 하나 사면, 라면이 옛날에는 그냥 막 보름달만 했는데, 지금은 초승달만큼 쪼매네, 작았어. 봉지는 그대로요. 어떤 그런 개념이, 그런 부분, 그 전문 용어, 그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슈링크플레이션. 와, 역시, 브레인,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체감하잖아요. 요즘 삼겹살 먹으러 가면, 그죠? 옛날에는 1인분이 200g이었는데, 그런데 가격이 막 올랐다고 1인분 200g에 한 2만원 했다가 사람들이 막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묵기는 먹어요. 근데 또 가격은 더 못 오를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1인분을 150g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식품도 똑같은 거예요. 안에, 그죠?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 먹으면 질소, 가스 넣어가 봉다리는 빵빵한데 뜯어보면 안에 과자가 없어. 털어봐도 없어. 나는 겨우 2개 먹었는데 과자가 다 어디 갔지? 그렇죠. 피부로 느끼죠. 그런 걸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그래 형성되거나 절대 원대 복귀 안 되죠. 안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을, 그죠? 그런 식으로 코로나 시절에 이런 식으로 고물가 해가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그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못 올린 업체들은 계속 고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종도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할 수 있는 업종과 못하는 업종에 따라서
실적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월달 끝나서 2분기 실적, 반기 실적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실적 장세 열심히 떠들겠죠. 결국은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어느 방향, 어느 섹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최근 장의 특징은 뭐냐? 테마라고 형성되는 게요. 동해 유전 테마도요. 결국 따지고 보면 대통령 테마니 어쩌니 하지만 그동안 소외된 회사들이요. 철강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소외받는 회사들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 넥스틸도 그렇고 웨이버스도 그렇고 아예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는 종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 누가? 세력이 그래 만드는 거죠. 왜 만들어?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이 깨끗하니까 해먹기 좋은 거죠. 신용이 많은 종목들 뭐예요? 조금만 오르면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걸 왜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그걸 받아주겠어요? 안 하는 게 100번 낫지. 어떤 테마가 하나 형성되잖아요.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됐어. 그러면 걔가 핫해. 핫한데 내가 그 종목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내가 물렸어. 아니면 고점에서 딱 갖고 있었는데 테마가 형성돼서 한번 확 뛰었어. 팔아먹었어요. 근데 얘가 다시 빠져.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11,000원에 팔았는데 쭉 밀려가지고 10,000원에 와 있어. 그러면 그거 바로 사면 안 돼요. 요즘은 왜? 개인들이 도박에 길들여져가지고 이판사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무조건 신용미수 때리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플러스 10%에 VI 걸리는 거 보고 신용 써가지고 미수 써가지고 풀로 들어갔는데 얘가 쭉 밀려. 가면 2시, 2시 반, 3시 가면 시간이 가서 어떻게 해요? 손절 쳐. 손절. 그러니까 장중에 VI 걸리고 한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가 손절인 거야. 단타 세력들의 손절.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럼 여기에서 미수, 신용 쳤어. 물려가지고 조금 두고 보자 한 사람 부류도 있어. 그래서 어떤 테마가 한번 형성돼가 장중에 막 한번 급등을 한다. 빠진다. 최소한요, 3일 이상은 지켜봐야 돼요. 왜? 신용 미수, 단타 세력들이 털려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 패턴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죠? 말씀드린 건 전부 절망이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주식 이제 접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근데 주식에서 제일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네? 그렇죠. 싸다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요,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거. 2차 전지가 그 꼭대기에서 왜 끝없이 추락을 해요? 비싸니까. 지 가치보다 한참 비싸니까 이제 지 자리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아직도 비싸니까 더 빠진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중들의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계산할 방법 몰라요. 단지 저는 매출액과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 앞으로 전망, 성장성이 있나 없나 숫자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걸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시리즈 얘 안 좋다 120 한 7만 원대부터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제 눈에는 아직도 비싸요.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욕을 하고 싶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반대로 개미들이 버린 많은 주식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어. 실적도 좋은 애들이. 하도 바닥이 뒹굴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한 번씩 전화도 해봐요. 앞으로 전망 어떻냐? 안 좋냐? 주가가 이런데 물론 너네 회사만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다. 그렇지만 나는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전망을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52주 최저가다. 회사에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좀 고려 안 하느냐? 뭐 그건 아직까지. 그러면
하반기 전망은 어떻느냐? 좋다고. 수주 잔고도 지금 넘쳐나고, 오히려 지금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채용 공고도 냈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지경이다. 전망 좋다. 회사는 잘 돌아간다. 단지 주가만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가가 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개인들이 다 팔아치워 그렇죠. 도박판 간다고. 그러면 이유는 알아. 그죠? 그러면 무지한 개인들이 도박하기 위해서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바닥에 팔았는데 내가 못 견디고 나도 같이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초등학교 애들의 장난질에, 그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휘둘리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결국은 주식이란 거는 상당 부분의 심리거든요. 심리 싸움. 원인을 알고 왜 공부를 해요? 지금 도박판이다 뭐다 원인을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왜 빠지는지. 알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죠? 그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닉이야, 패닉.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주식 가격만 보는 거예요. 이유든 뭐든 모르겠고. 주식 가격만 보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손절을 쳐버려 말이야 고민하고 있어요. 어린애들 장난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회예요, 기회. 또 우리는 현금도 갖고 있잖아요. 단, 뭐다? 조금 더 싸게. 지금 공모주 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무조건 말려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기다리면 더 싸게 산다고 확신이 되니까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5만원짜리가 지금 만원에 분명히 싸요. 근데 공모주 도박판을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만원도 5천원에 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자. 분할매수 쭉 깔아보자. 뭐 언제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지금이 무조건 기회다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기관들 도박 어쩌고저쩌고 욕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놈들이 기관놈들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도박하는 걸 벌려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의 장이 쫙 펼쳐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또 도박하러 가서 그죠? 다른 세상으로 간 많은 개미들한테 예도를 표하고 이게 지금 현실. 그러면 지금 무섭나요? 그죠? 무서운 거 아니죠? 기다리면 돼요. 타이밍은 제가 잡을게요. 그냥 사지 말고 사라 할 때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현금 들고. 그러면요. 순식간에 또 큰 돈 벌어요. 지금 기회예요. 예전에요. 뭐 IMF 터지고 뭐 하고 했을 때 대한항공이 2,000원 했거든요. 2,000원 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와, 어차피 뭐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거 뭐 이 돈 들고 있으나 마나 다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쓰레기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식이라도 사놓을까? 왜? 간땡이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도 안 망할 회사 보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회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빨리 알 것 같으니까 에이 모르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고 대한항공에 일을 사놨어요. 그때는 막 너무 모든 계좌가 막 엉망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 그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그 계좌에 그 사둔지도 모르고 있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방치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금융 통폐합 어쩌고 요즘 해가지고 그죠? 계좌 통폐합해서 뭐 이래 보면 금융의 어떤 뭐 사이트 하나 가입하면 모든 내 금융 계좌가 쫙 다 뜨고 조회 가능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휴명 계좌들이 증권회사 휴명 계좌가 몇 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삼성증권 쓰고 있는데 왜 휴면 계좌로 뜨지?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만들어둔 다른 계좌번호에 그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뭐야? 뭐가 있는갑다 하고 들어가서 비밀번호 새로 설정 찾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무슨 몇 주씩 안 돼요. 그 당시는 모든 주식 거래 10주씩 했거든요. 10주. 10주씩 하고 장이 끝나면 단주라 해가지고 10주 이하 숫자, 그러니까 한 주든 두 주든 세 주든 10주 이하의 주식들은 장이 완전히 끝나면 지금 들어오나요? 예, 바로 끝낼게요. 단주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걸 동시효과가 끝나고 나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기억에 없어서 처박아 뒀거든요. 처박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2천 몇백 원에 산 주식도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래 보니까요, 거지는 한 20, 30배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주식은요,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싼지 비싼지 그것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